네, 안녕하세요. 네, 필쌤 영어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필쌤 영어 이름을 좀 바꿨죠, 우리가. 필쌤, 목동 영어의 신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어, 계속 뭐 필쌤 영어로 한 지 1, 2년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갑자기 색깔이 왜 바뀌었나 하실 텐데 제가 제 영어 교습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희 간판 이름을 해서 뭐 홍보 아닌 홍보를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보고 계신 분들이 다 그 목동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서 홍보 효과가 뭐 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인제 제 정체성을 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학원 그 교습소 교장 그 원장이다. 뭐 요거를 보여주려고 이름을 바꾼 거니까요. 깜짝 놀라신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네, 그리고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좀 들르셔서 어 뭐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오늘부터는 제가 수능 특강을 조금 이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수능 특강 나온 지는 조금 며칠 얼마 됐는데 손 댄다 댄다 하면서 또 미루고 미루다가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목동 영어의 신 영어 교습소를 제가 차리는 바람에 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유 시간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날 지나고 이제 마음의 여유도 찾고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를 다 다루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괜찮은 지문이면 딱 '요거는 공부할 만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지문이면 한번 다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다를 거고요. 쉬운데도 쪼끔 이렇게 '쪼끔 건질 게 있다.' 요런 느낌이면은 할 거고요. 그 건질 게 있다는 거는 크게는 이제 독해 부분에서 문제풀이 부분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것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어휘가 쪼끔 까다로운 어휘가 여러 개가 모여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025 수능 특강이고요. 지금은 이제 3 강에 1-2 강은 이제 그렇게 뭐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갔고요. 3 강의 3 번입니다. 자, 바로 갈게요. 네. Consider people with disability.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judged using 이걸 이용해서 평가를 받는다. judged using criteria. criteria는 기준들입니다. criterion의 복수형이에요. 그 기준들 of competence that are biased in. 자, 이런 능력의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하고 관계대명사로 뒤로 표현을 해 주고 있죠. That are biased in favor of non-disabled people.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의 를 좋아하는,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쪽으로 편향된 그런 능력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pare an average blind person with an average sighted person. 평균적인 이제 귀가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제 눈이 보이는 사람하고 일반적인 눈이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해 봐라. Who will be more competent in walk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누가 이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걸어가는 데에 누가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는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You might think that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보이는 사람이 더 능력 있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니까야, 볼 수 있으니까요. Where he or she is going. 자기가 향하고 있는 곳을 볼 줄 아니까요. 하지만 this is 자, 요 정도에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기도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this is using an unfair criterion. 이것은 불공정한 기준을 이용한 것이다. 불공정한 기준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탁 생각하면 되죠. '아, 공정한 기준을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뭐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If you think about competence based on the fair criterion of who can best work with the eyes closed. 자, 눈을 이제 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if you think about competence. 자, 이런 능력의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한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에 기준을 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competent 한 다음에 that are biased in favor of는 이쪽으로 편향된 기준이었는데요. 이쪽에 기준을 뒀다고 하면서 나오는 여기는 뭐예요? 공정한 기준이죠. 더 공정한 기준. Who can best work with the eyes closed? Then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잘 걷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를 한다면요. Blind person will definitely be more competent. 그러면 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은 분명 be more competent. 더 능력 있는 걸로 밝혀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 공정한 기준을 세우라고 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 감고 걷는 사람, 눈 감고 잘 걷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죠. 자, such knowledge about people who are blind and by extension are the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자, 그러니까 이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 그리고 더 확장해 보자면 다른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marginalized 된 옆으로 이렇게 밀려난 그런 사람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 에 대한 이런 지식은 can make us appreciate them. 그들을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appreciat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뭐 appreciate 하나만 정리할까요? 어, 말로 할게요. appreciate. 이해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평가절상하다. 자, 다시요. appreciate. 이해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평가절상하다. 평가절상한다는 건 뭐냐면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높이 평가하다라고 할까요? 그 말이 더 쉽죠? 평가절상이라는 말보다는. 평가절상이라는 말이 appreciate에 붙게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경제 글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높이 평가하다 이렇게 정도면 지금 적절하죠? 네, appreciate them. 그들을 높이 평가할 겁니다. And celebrate their unique abilities. 그들의 이제 독특한 능력을 이제 축하해 줄 겁니다. 기념해 줄 것입니다. 뭐 축복해 줄 겁니다. As they really are. 그들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요. Rather than discriminate against. 그들을 이제 차별하지 않고요. Rather than 나오면 X라 그랬죠. Rather than X. 여기 이렇게 하기보다는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라고 좀 과격하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요. 피해리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다음 patronize them.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다라고 단어를 줬죠. patronize them for some incompetence that 이런 무능력함을 기준으로 너희들 좀 불쌍해. 너희들은 좀 아니야. 너희들은 좀 별로야. 이렇게. That does not exist except 이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at does not exist except 이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뒤에 거죠. 뒤에 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능력. Except as a figment of our traditional prejudiced imagination. 자, 그럼 우리 전통적인 또 편향된 어떤 상상의 어떤 픽션 안에서만 그거 말고는 except 이거 말고는 이거로서 말고는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로서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능력. 우리가 만들어낸 무능력이란 뜻이죠. 여기에서 이제 뭐 marginalize, patronize, the figment라는 단어들을 줬는데요. marginalize 같은 거는 조금 요거는 외워둡시다. 요거는 외워두고요. patronized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figment는 뭐 안 갖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되더라도 저 단어는 주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될 사람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네, figmen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꾸며낸 것도 있고요. 어, 이 지금 그 수능 특강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이제 별표를 달고 나오는 얘네들은요. 음, 사실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죠.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은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게 안 외워도 된다. 약간 일부 제가 골라서 이거는 나오니까 외워라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연계가 되더라도 저 단어는 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해서 여기 있던 단어가 다른 데서는 별 안 달고 나오는 지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웬만하면 외워라라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관련 어휘 책들을 보면 그 근 몇 년간 했던 것 중에 저 별 달고 나온 애들만 거의 묶여져서 나오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 단어책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전혀 저는 불필요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불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거는 저도 그런 학원에 몸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있다면 정말 바보 같은 학원이에요. 정말 나쁜 학원이에요. 왜냐면 저거를 외우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괴롭히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더 다니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저것까지는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저 앞에 거를 이 안에 있는 거를 더 빠르게 나오게 훈련시키는 게 더 사실 중요한 일이고 급선무지 요런 단어까지 외우게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필쌤 영어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저 단어까지 외우려고 막 시간 끌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라. 어 그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는 고 안에 있는 거를 더 빠르게 나오게끔 원래 아는 거를 더 빠르게 나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사실은 더 실질적인 공부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해석은 끝났는데요. 바로 답을 말 안 하고 저기 한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수능 특강 다루는 오늘 첫 지금 영상이죠. 그러니까 쪼끔 몇 가지 막 해야 될 말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 근황 얘기하며.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글 자체가 어렵진 않죠. 네. 키워드는 이미 저희가 잡았습니다. 뭐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키워드하고 더 나은 기준으로 봐라. 그러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인제 높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요 3 개가 담겨 있어야겠죠? 이거네요. 장애인, 편향 없이 그죠? 그다음에 능력의 인정 5 번이 정답이 되죠. 딱 3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장애인의 입장 고려여까지 괜찮은데 제도와 시설 얘기가 아니죠. 이런 걸 탁 뭉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뭐 만약에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필름 영어 처음 보신 분들한테 일단 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워드 잡고 연결한다. 키워드 잡고 연결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딱 2 개죠. 키워드를 잡는다. 그리고 그 키워드와 키워드 아닌 것들이라도 좋아요. 그것들 간의 어떤 맥락을 연결한다. 그게 이제 전체 글을 읽어가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냥 딱 한 가지 기법입니다. 단 하나의 기법이고 그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부수적인 거라든가 뭐 경험들 이런 거를 같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저는 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뭔가 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지가 않아. 뭐 해석은 나도 할 수 있는데 해석은 뭐 그래요. 할 수 있죠. 근데 해석을 안 하고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할 수 있는 데에서 머무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제가 해석은 다 됐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거든요. 절대 무슨 문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판왕 실력, 1 등급 실력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독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영어력이라기보다는 국어력이 부족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습니다. 1 등급이 안 되는 학생은 그렇습니다. 그 2 등급까지는 국어력이 부족해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국어력을 제가 심어주기만 해도 2 등급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3 등급까지는요. 그거는 좀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모르지 않고 그 정도 해석이 되는 정도면 3 등급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고3 3 등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3 등급만 맞으면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가 이렇기 때문에 절대평가 제도기 때문에 영어 3 등급은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갖고는 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 등급은 여러분들이 지워야 됩니다. 적어도 2 등급은. 저는 1 등급을 추천해요. 1 등급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쪼끔 '아 나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한 게 됩니다. 영어만 1 등급 맞아서 뭐 합니까?"라고 또 물어봐요. 저 그냥 아예 공부 그만둘래요. 네. 그러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든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가든 영어는 꼭 필요합니다. 영어 울렁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 수능 1 등급을 여러분이 찍고 졸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영어 울렁증 없어요.
영어 울렁증 없고 영어가 필요할 때 다시 공부할 때 토익을 공부해야겠다. 토플을 공부해야겠다. 토익 스피킹을 해야겠다. IELTS를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도 공부할 일이 있을 텐데 쫄지 않게 됩니다. 수능 1등급 찍고 나가는 사람은 적어도 쫄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수학은 여러분 대학을 보내주지만 영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영어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부터 쭉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좀 길어진 부분 있습니다.